실제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가업승계 지금 진행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2년 후가 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이미 가업승계를 진행한 업체 중에서 전략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업승계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부모가 90대에 60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라고 하면 60대 자녀도 본인의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가업승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현인의 대표 세무사 안성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디벨로퍼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 업무로는 가지입금 정리, 가업승계 컨설팅, 그래서 법인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 책에 D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레스업입니다. 법인에 왜 드레스업이냐, 이게 웬 말이냐 하겠지만 사람도 전략적으로 옷차림을 잘하면 외형적으로 호감이 가고 사람들에게 그 끌림을 가질 수 있잖아요. 법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고 특허를 취득하고 인증을 받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레스업을 하게 되면 외부 투자가라던가 아니면 입찰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드레스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I는 인베스트먼트, 어트랙트 펀드입니다. 결국 법인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특정 자금이 마중물이 되는 경우, 예컨대 R&D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제 조금만 자금을 투입하면 양산이 돼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최대한 본인 지분율을 보호하면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또 최근에는 제조업들이 부동산 업황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좋게 부동산 투자한 것들이 법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세이는 스트래티지인데요.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 경영이 결국은 이제 전략, 모든 부분이 전략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립 후 1년 내, 설립 후 3년 내, 그리고 안정기, 성숙기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서 한다 그러면 법인 밸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마지막 R은 리스크 해지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법인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이나 중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법인 경영이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가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중소기업 CEO분들이 사실은 영업 현장이라던가 현장 관리에 바빠서 이런 법인 가치 밸류업에 시간을 못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당부드리는 게 CEO분들이 전체 시간의 5%만 법인 가치 밸류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다른 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밸류업을 높여서 향후에 좋은 가격으로 M&A 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탄탄한 법인을 가업승계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업승계 업무 경우 컨설팅 분야에서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가업승계를 진행한 업체 중에서 전략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업승계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업승계 시 전략 세워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우선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 정리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법인들이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사업 무관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을 소각할 건지 여러 가지 보유하고 갈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치밀한 전략하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업승계자 외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전략입니다. 가업승계자의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자가 안정적으로 법인 경영을 할 때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배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지분을 증여받아서 가업승계를 하든지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업승계 진행 전 지분 변동, 그다음에 자본거래 전략입니다.
가업승계가 이제 일어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전에 지분 변동이 있거나 자본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5년 이내 상장 이슈가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어떤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3년 이내 상장할 계획이 있어서 상장이 되면은 가업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전에 이제 가업승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업승계를 하고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또 과세 문제를 다 검토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업승계 절세의 가장 큰 부분은 사업무관 자산을 최소화하는 부분입니다. 가업승계가 전액에 대해서,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서 승계특례 세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이 차지하는 만큼은 승계특례 세제가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래서 타겟 시점을 2년 후든 다 모든 걸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아이디어하게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나왔을 때 그때를 시점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업승계 특례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공장 인원들이 많을 때 산 부동산들이 지금은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임대를 주지 않고 있지만 이제 노는 공간이 되는 유휴 공간이 된 부동산들이 많은데, 제가 승계특례 진행을 신청하게 되면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나와서 부동산 다 실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다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대표이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승계특례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막대한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해서 법인에 편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업승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7가지 모든 전략들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가업승계 트렌드, 하이브리드 가업승계, 이거는 제가 명명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핵심은 가업승계를 통한 자산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은 가업승계지만 가장 낮은 세금 또는 세금 없이 자산을 승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고요. 우선 이제 하이브리드 가업승계를 생각한 게 기대연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맞는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가업승계를 제가 고안을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도입된 거는 1990년도인데 이때는 기대연명이 71살 정도 되었기 때문에 70대에 사망하면서 30대, 40대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 이거는 뭔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대연명 증가로 2022년 기대연명이 83세 정도 돼요. 근데 보통 CEO분들은 훨씬 더 기대보다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가업을 물려주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90대에 60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라고 하면 60대 자녀도 본인의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가업승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가업승계를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30년 후 가업업종이 사라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산업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 생태계와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신생아수 급감에 따른 인구 오너스 현상에 따라서 실제 저희 나라가 실버 경제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사 나온 걸 봤는데 한국의 지금 인원은 향후에 이제 3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버 경제가 나왔을 때 우리의 가업업종이 과연 영속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SG 부각,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산업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성장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부각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업종이 30년 후 종속할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캐스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업승계, 제가 M&A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원가 상승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M&A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매출액 100억이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1000억인 법인이 이 100억인 법인을 먹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서 사업이 영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가업업종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거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M&A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세 시대의 산업환경 변화, 그다음에 M&A 트렌드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가업승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승계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3대 금지사항만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우선 3대 금기사항 첫 번째는 국내 자회사 직접 출자 금지입니다. 법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기존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가 신규 법인에 다시 출자해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 법인이 지분을 출자해서 자회사 형식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새로 출자한 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두 개 법인에 모두 가업승계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때는 기존 법인이 출자한 주식 가격은 전부 다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특례 세액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한 업체들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기존 법인이 자회사에 출자를 했는데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사업무관자산이 굉장히 높아져서 가업승계 특례 세액을 조금 굉장히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경영일을 둘 때의 주의점입니다. 이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회사에서 사례를 봤는데요. 대표이사가 일정 사정에 의해서 전문 경영일을 두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경우에는 계속 경영 기간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본 사례는 대표이사가 암 판정을 받아서 좀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경영일을 두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다행히 암이 안치가 돼서 이제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했는데 그 전문 경영일이 있는 동안 지금 경영했던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이 좀 끊긴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더라도 반드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서 정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종 변경입니다. 이 업종 변경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업종을 대대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제조와 도매 매출을 병행하는 경우 또는 건설과 시행 매출을 병행하는 경우에 예컨대 제조 매출이 7년 동안 계속 크다가 한 해가 도매 매출이 컸을 경우에는 도매 매출이 큰 시점부터 계속해서 10년 이상 도매 매출이 커야만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과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업체 중에 지금 2군데 업체가 제조와 도매를 병행하다가 도매 매출이 커서 가업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를 봤고요. 또 한 군데는 이미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해서 특례 세제를 받았는데 과거 10년 동안 매출을 분석해보니까 도매 매출이 한 해 큰 경우가 있어서 가업승계 받은 세액을 전부 다 토해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업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주식은 절대 수중자의 주식이 감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감소되면 안 된다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본인의 아들한테 증여하거나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간혹 본인의 아들이나 배우자나 가업을 같이 물려받은 형제에게 증여해서 사후관리 위반이 되는 경우들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면 절대 수중자의 지분이 감소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간혹 그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면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계 특례를 받고 바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게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이 3대 금지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가업승계 지금 진행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2년 후가 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이게 이제 처음에 생각만 하고 진행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저희가 요건 검토부터 가업승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가업승계를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신청하시고 차근차근 스텝으로 밟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